안녕하십니까. 한국농림협회 컨설팅의 황창환입니다. 오늘은 경영 컨설팅의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의 정의는 고객의 성과 창출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 자료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영 컨설팅에서 리서치를 하는 목적은 고객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의 차이의 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객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먼저 고객이 직면한 자신의 문제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재의 상태와 고객이 원하는 구체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위한 컨설턴트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은, 컨설턴트는 이상적인 목표와 현재 상황의 갭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아이템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야지만 그 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명확하게 파악된 문제점을 추출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해 나가는 것을 리서치의 프로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러한 리서치 프로세스를 컨설팅의 사례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헤어 컨설턴트의 사례를 잠깐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헤어 컨설턴트를 찾아오는 고객들의 현상은 머리카락이 매우 상해져 있어서 어떠한 파마를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게 헤어 컨설턴트를 찾아온 고객들의 머리카락의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머리를 이상적인 목표로 본다라면 고객은 파마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상과 이상의 갭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추출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상해서 파마를 하면은 더 손상이 되고 머리카락이 녹을 것 같다. 이게 문제점 파악 및 추출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 파악 및 추출의 단계에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손상된 머리카락을 케어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케어를 받은 후에도 손상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객이 원하는 파마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헤어 컨설턴트의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에서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를 더 본다라면은 헬스 컨설턴트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헬스 컨설턴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고객이 현재 자기가 좀 살이 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을 좀 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는 고객이 살을 빼고 근육을 좀 많이 만들어서 몸짱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고객이 살이 찐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즉 살을 좀 빼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 및 추출을 해보면은, 이 고객은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과제를 좀 선정해 보게 되면은, 과제 선정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인바디를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하고 식단을 좀 조절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운동량을 늘려주고, 세 번째로는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병행함으로써 근육량을 많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검사를 하면서 변화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의 리서치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추출하고 과제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영 컨설팅의 리서치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사례로 예를 든 것처럼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즉 현재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의 갭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떠한 이상적인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문제점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앞에서와 같이 예를 든 것 같이
간단하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5가지 P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P의 관점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5가지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과제를 뽑고 뽑아진 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데, 제일 본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프로덕트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두 번째는 프라이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세 번째는 프로모션 촉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즉 펄슨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나면은 과제를 선정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5P의 관점, 즉 5개의 관점으로 과제들을 세분화시키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가져갈 거냐, 어떤 과제들을 먼저 실행할 거냐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를 5P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스타벅스가 잘하는 프로덕트의 관점은 매장 자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개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시점은 일반 경쟁점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가격 운영 형태로, 예를 들면은 통신사를 통한 사이즈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로 고객들한테 가격에 대한 만족도도 제공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프로모션의 시점입니다. 프로모션에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매장에 진동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설정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죠. 불러줌으로써 그 매장에 와서 고객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장에 좀 더 활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즉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구매를 자극시키는, 충족시키는 그런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국의 주요 상권들마다 스타벅스가 다 포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포 수가 많고 어디든지 개인의 사교의 장소의 역할로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장소들을 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펄슨, 직원의 관점인데요. 스타벅스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파트너의 관점으로서 어느 매장이든 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공통되게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5P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리서치라는 것은 그 고객이나 또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이상적인 상태의 갭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문제들을 선정해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